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자, 토요일 톡스타 2부에서는요, 금요일 2부 이주식 사지 마라 시간으로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 시장에서 피해가야 하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 오늘 톡스타 2부와 함께 하시면서 얻어가는 시간 되보시기 바라겠고요. 1부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 방법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실 때는 전화와 문자 별톡방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톡스타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1부 끝나고도 종목 상담 접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월요일장 오기 전에 빠르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톡스타 별톡방에서 계속 상담 받아 가시거나 스타분들 개인 톡방에서 무료 상담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에서 상담 다 못 도와드린 거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별톡방에는 우리 스타분들 계시니까요. 상담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TV를 통해서 다시 보기, 계속해서 실시간 보기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스트리밍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2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퀴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힌트까지 드릴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톡스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톡스타가 방송되고 있는 채널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BBS, BBC네요. BBC. 2번 CNN. 3번 서울경제TV.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방송국이죠. 서울에서 최고인 방송국이에요. 자, 과연 어떤 방송국일지 샵 0082번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5분께 우리 스타분들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3월의 마지막 날 선물 가득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하지만 저희가 중복 당첨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당첨되셨던 분들이라면은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 재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점 유념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톡스타가 4월 1일 월요일부터는 방송 시간이 변경된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톡스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찾아가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톡스타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1부에서 함께했던 분들이죠. 2부 계속해서 힘을 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주간 이슈 정리를 해봤으니까 일단은 저희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정이 약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상스타이밍 스타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장 출발부터 좀 말씀드려보면 장 출발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IT도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 또 제약바이오도 흐름이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한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오전장보다는 오후 2시, 즉 오후 2시 반 이후 흐름이 이제 굉장히 좀 다이내믹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시장도 그렇고 2시 반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좀 살아 돌아오면서 반도체 IT, 제약바이오를 좀 강하게 밀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대형주 쪽보다는 최근에 많이 쉬어갔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매기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었다. 그리고 장 막판에 또 남북경협주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다음 주 월요일 단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장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이제 남은 것은 미국 시장이 오늘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주말 동안 트럼프, 김정은이 어떠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시장의 뉴스, 좋은 뉴스를 좀 내보낼 것이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조영석 스타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오늘 양시장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와줬어요. 참 네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 스타님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하셨나요? 네, 그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맞아요. 이 점심 시간 이후, 그러니까 오후 12시 이후를 전후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끝날 때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코스타 코스피 두 양대 시장에 다 매수가 들어오는 좀 오랜만에 볼 수 있는 이 매수장으로 끝냈던 부분들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이고 1분기를 또 마무리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적인 부분도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막판 들어서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수 방어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그런 것보다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었냐면 이 4월 11일 날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이 장중에 이제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동반해서 이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수급들이 또 ACCR에 대한 수급들이 붙으면서 이 제약 바이오주가 또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이 두 가지 이슈 테마적인 부분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장을 이끌었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주 또 남북 경협주를 갖고 있었던 또 손실을 보고 있었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장 후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주말을 좀 편안하게 그런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하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오늘 하락세가 나왔더라면 정말 주말 동안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행히 양시장이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4월 첫 거래일도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해주셨는데 참고하셔가지고 4월 시장 전략 지금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 함께 하시면서 또 세워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 이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살펴볼 코너는요.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코너 시간입니다. 이미 틀린 리포트를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어느 증권사의 어떤 종목 리포트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작년 11월 14일 날 이제 나온 레포트인데요. 코오롱 이제 P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SKC 코오롱 PI에 대한 기업인데 이날 11월 14일 날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이 크지 않을 스마트폰의 빈자리라는 이 레포트와 함께 앞으로 이 PI 필름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수요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PI 필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이 제품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땐 여전히 모바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바일 즉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아이폰 시리즈 이런 모바일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 PI의 이 수요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스마트폰의 빈자리는 크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주가도 그 부분을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 레포트가 나온 이유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더니 약 30%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나 이 PI에 가장 많이 수요가 됐던 이 모바일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모바일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포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스마트폰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거냐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이 제품 즉 방열 필름의 이 탑재 면적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제 기존에는 만약에 1cm만 면적을 가리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품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뭐 기존보다 좀 더 크게 뭐 3cm 정도 이렇게 탑재 면적이 좀 늘어났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전보다 영업이익률 혹은 마진율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이 SKC 코오롱의 PI의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 게 바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가 입니다. 이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스마트폰의 빈자리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레포트를 썼는데 폴더블 폰 뭐 일단 앞서서 언팩 행사에서는 좀 흥행을 하는 듯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기대감이 확 죽은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
PI 필름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이 모바일이 잘 팔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바일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모바일에 지금 빈자리가 굉장히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일단은 앞으로의 그럼 이 SKC4롱 PI 계속 조정을 받을 거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이제는 이 레포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좀 이제서야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갤럭시 S10 5G 모델이 드디어 이제 개봉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5G 모델의 첫 모바일이다 보니까 흥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흥행을 한다는 건 결국 기존 모바일 수보다 판매 대수가 늘어남을 뜻하는 거고,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는 건 즉 PI의 필름의 수요도 늘어난다라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5G 모델 이제 처음 나오는 갤럭시 S10이 흥행을 한다면 SKC4롱 PI의 주가도 한 번 더 좀 업그레이드가 이제서야 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겠고요. 지난 11월 달에 나왔던 레포트는 너무 허황된 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신기술들 있죠. 폴더블 폰이라든지 롤러블 폰 이런 것들도 역시나 시판이 되고 흥행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에서 작년 말에 냈던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SKC4롱 PI 크지 않을 스마트폰의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레포트를 냈었는데요. 모바일 흥행 여부와 연결해서 이제부터 좀 이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상승 타이밍 스타일 또 다른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영석 스타께서는 SKC4롱 PI, 우리 조영석 스타님만의 시스템에서는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4롱 PI 같은 경우는 아까 상승 타이밍 스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이 판매량 연관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SKC4롱 PI인데요. 세력 매집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 매집선이 3월 달이죠. 3월 달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모습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 자체가 현재로서는 전에 있는 그 저점의 선보다 더 내려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가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원대가 조금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다 이제 계속적으로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바닥권으로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 SKC4롱 PI 자체가 회사가 그렇게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인 부분들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는 이제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들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 주가도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시장분들이 된다면 지금은 좀 보유하고 계셔서 반등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계시게 된다면 이 3만 원이 좀 지켜지는 자리를 좀 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셨고, 일단은 SKC4롱 PI가 3만 원을 지켜가면서 주가가 버텨주는지 확인해본 후에 접근해보자라는 조영석 스타의 말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앞으로 좀 손실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리포트, 앞으로 좀 틀릴 것 같은 리포트를 저희가 한번 꼭 집어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님, 어느 증권사에 어떤 레포트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레포트는 이제 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던 GS 리테일 관련 레포트를 좀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GS 리테일 관련 레포트를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BI 교체에 따른 비용 추산, 하지만 지금 사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 BI가 뭐냐면 회사의 이 브랜드 네임을 바꾸는 작업을 좀 BI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옛날에 이 이마트 이사의 전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위드미였는데요. 이제 위드미에서 이제 이마트 이사로 바뀌는 그런 작업을 이제 BI를 교체를 한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지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초부터 이제 이 BI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교체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이마트 이사의 예전 그 차트, 예전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이 BI 교체에 대한 비용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굉장히 부정적인 좀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BI 교체에 따른 비용 증가를 한 지금 시점은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될 때라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이제 GS 리테일 이 편의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제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동안에 좀 드려왔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였죠. 계속해서 오르는 인건비,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오르는 이 임대료인데요. 이렇게 계속 지금 경쟁 상황이 좀 심화된 상황입니다. 뭐 편의점, 뭐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 집 걸러 이 집, 뭐 이 집 걸러 이 집, 뭐 그렇게 진짜 막 빠듯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편의점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무인 점포로 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좀 어두울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높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 지금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과감하게 시장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좀 위험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바로 어제였네요. 어제 GS 리테일 추천하는 이런 레포트를 냈는데 우리 상승타이밍스타께서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영석 스타님의 시스템에서는 GS 리테일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저도 상승 타이밍 스타님 말씀하셨던 것들 동의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르바이트 그 비용, 특히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시스템적인 부분들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는 이 과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거 차트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계단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외국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의외로 기관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은 이 GS 리테일 가격대가 이렇게 크게 변동되는 그런 주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현재로서는 39,000원대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오는 부분들 보여지게 되고요. 특히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들은 상승적인 힘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남아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박스권적인 부분들이 4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35,000원대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적인 상승 쪽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석 스타의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제한적 상승은 있어 보이지만은 조금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상승 타이밍 스타와의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요. 참고하셔가지고 GS 리테일 투자 성향에 맞게 또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주식 사지 마라의 하이라이트 코너죠. 이주식 사지 마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절대 4월에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할 종목 두 가지 종목 꼽아 오셨는데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볼까요? 아시아나항공, 두산중공업 가지고 나오셨네요. 먼저 두산중공업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일단 두산중공업은 제가 이제 앞서 1부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즉 자회사 두산건설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몇천억에 달하는 증자를 했습니다. 그 증자를 한 만큼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 이제 두산중공업도 투자를 한 상황인데 두산건설의 지금 앞으로의 향후 성장성이 그다지 지금 밝은 업종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뭐 한참 잘 나갔을 때 건설보다는 지금은 그다지 좋지 않는 상황. 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업 중에 하나이고 현재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한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한 좀 반등 모멘텀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두산건설에 대한 악재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절대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사지 말아야 되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그러면 이 두산건설, 즉 자회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기업이다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관심 종목에 설정을 해두시고 앞으로 두산건설의 재무제표, 즉 실적이 양호하게 좀 개선이 되는지 보고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두산중공업은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사지는 말아야 되고 일단 추세를 보면서 추세가 다시 살아온다면 즉 두산중공업의 실적보다는 일단 두산건설의 실적부터 챙겨보면서 두산건설의 실적이 살아 돌아오면 그때는 좀 담아도 되지만 지금은 무조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장에 또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또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당분간은 상승 모멘텀이 없어 보이고 자회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 상승 타이밍 스타의 4월 이 주식 사지 마라 종목으로 꼽아봤는데 우리 조영서 스타님의 시스템으로 혹시나 또 이번에도 반대 의견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같은 의견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세력 매집선이 끝없이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종목이었는데 그때도 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거는 끝없는 날개 잃은 천사처럼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가격대가 이 두산중공업이 참 이게 보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너무나 좀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 회사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해소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바닥이니까 추가 매수해야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계속적인 관망의 자세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세력 매집 추정적인 부분에서 이게 거의 이제 바닥에서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내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회사적인 어떤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부분들은 다시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이 지금 6,000원대에서 7,000원대 사이권 박스권으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두산중공업 좀 관망하자라는 조영석 스타의 의견까지 함께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자, 다음 조영석 스타님의 이 주식 사지 마라 종목 보겠습니다. 4월 달에는 아시아나 항공을 보지 마라라고 해주셨는데 어제도 저희가 박상구 회장 퇴진 소식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이 종목 역시나 조정을 받았어요, 스타님. 네. 언제까지 좀 쳐다보지는 않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감사 보고서 한 장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뭐 이틀간 거래 정지되고 거래가 풀리니까 좀 내려왔으니까 이제 반등하겠지 하고 접근하는 그런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절대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조금 들어온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평가도가 이제 하향 조정 대상자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향 조정 대상자로 발표가 되면 보통 3개월 후에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트리플 B 마이너스를 받고 있는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더블 B로 바뀌게 되었을 때는 이게 투자 등급, 투기 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조기 채권 회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얼마냐면 1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 자체가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박상구 회장이 퇴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채권단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영권을 내가 내려놓을 테니 우리의 그 채권을 그렇게 회수하지 말라는 그런 강한 선 조치로 퇴임을 했지만 지금 신용 등급의 평가가 낮아지게 되는 경우 채권단뿐만 아니라 채권 발행했을 때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동성 부분들이 계속적인 위험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이다. 그리고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거 보이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은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신용평가도가 하향이 나온 이후에 그 시기에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시아나항공의 그 로엔드 알파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 정지가 있는 다음 날 이 수급이 확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전부터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단식으로 내려가다가 한정이라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받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세력 매집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들이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또 전일이었죠. 박상구 회장의 퇴임 소식 후에 주가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급등해서 올라갔지만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다시 내려오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세력 수급이 붙지 않았다. 즉 뭐냐면 지금 이 표시는
개인들의 그런 어떤 뉴스에 따라 개인적인 수급들이 붙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아직까지 반등하는 기미가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2개월 후에 신용평가도가 다시 나왔을 때 굉장히 크게 또 한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4월 달에는 아시아나항공,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는 조금 관망의 자세로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영석 스타의 이 주식 사지 마라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다고 저점이다 싶어서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관망하셨다가 매수에 대한 고민 생기셨을 때는 조영석 스타의 개인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물어보시고 나서 궁금증 해소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어제 저하고 조영석 스타님하고는 이야기 좀 나눴었는데 우리 스타님은 안 계셨어요. 네. 오늘 한번 의견을 좀 전해주실까요? 일단 저는 계속적으로 좀 항공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아시아나항공 역시나 이제 조영석 스타니까 이제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재무제표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지금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개선을 하고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라오기에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고요. 좀 내부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리스만이 일단 부채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법이 좀 바뀌면서 금융 리스가 아닌 운용 리스도 부채로 지금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비해서 이 비행기를 리스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또 이제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고 이 저가 항공사죠. 이제 LCC 항공사들이 바로 이 운용 리스라고 합니다. 이제 비행기를 빌리는 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 또한 이제 올해부터는 부채로 잡는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시아나항공 예년과 똑같은 실적 조금 늘어난 실적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게 잡히는 그런 재무제표상은 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이 또 보잉 737기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갖고 있던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노후화되는 그 시즌에 맞춰서 이 비행기를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교체도 잘 안 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비행기를 빌려서 잘 쓰다가 반납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지금 고쳐서 좀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 고쳐야 하는 비행기 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 재무적으로 지금 악재가 계속해서 지금 겹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용 리스 또 이제 비행기를 고치는 그러한 재무제표의 또 악조건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시아나항공 주가 위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지금 접근해서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비행기 리스 비용까지도 부채로 잡히게 될 거기 때문에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관망하는 전략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4월 달에 두산중공업 종목을 좀 피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조영석 스타께서는 아시아나항공 종목 꼽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4월 시장에서 좀 희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봐도 될 만한 종목도 보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좀 투자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가지고 나왔죠.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저는 통신주를 좀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5G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LG 플러스나 이런 통신사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시장 언제 이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쪽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통신주를 오히려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경기 방어주이면서 또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냐면 바로 갤럭시 S10 5G 모델 에 대한 이 출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시너지가 돼서 한번 통신주들 그중에서도 이제 LG U+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U+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넷플릭스에 발빠르게 좀 선점한 지배력도 있고 또 이번에 CJ 헬로를 인수하면서 IPTV죠. 이제 유선 TV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들보다는 이 매출을 낼 수 있는 지금 구조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의 실적도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LG U+가 그래도 5G 시대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조금 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시나 SK텔레콤도 빼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뭐 SK텔레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회원수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이 통신주들 뭐 SK텔레콤, LG U+ 이쪽으로 관심 가져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죠. 통신주. 시장이 안 좋을 때 거의 혼자서 빨간불을 꿋꿋하게 켜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업종이죠. 시장이 워낙에 지금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SK텔레콤과 LGU+ 4월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석 스타께서는 그렇다면 통신업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통신업종 관련된 부분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통신 장비주긴 한데 네, 통신업종 같은 경우도 5G 제가 이제 4월 5일 말씀드렸는데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날 5G가 상용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4월 5일은 이제 갤럭시 S10 5G에 대한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정정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 들어서 이제 5G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5G에 대한 요금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적인 부분들 그리고 5G가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 뭐 LTE라든지 4G라든지 그쪽에 있었던 그런 요금제들이 5G로 또 변화되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에 특히 이제 데이터 사용량이 이 LTE급보다 5G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OTT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바일로 시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데이터 사용량이 5G는 4G하고 차원이 다르게 많은 양의 데이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요금제적인 이슈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통신 관련된 부분들은 경기 방어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5G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U+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계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상승적인 힘을 바탕으로 대고 있는 부분들 오늘 잠깐 내려온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을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매수 신호도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게 된다면 U+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적인 여력 아직 남아 있고요. 세력 매집선적인 부분들이 따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따라만 오게 된다면 이 힘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SK텔레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SK텔레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금 계단식으로 가격대가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보합으로 마무리됐지만 지금 계속적 바닥 25만 원대를 지지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모아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위치 판단 지표라고 해서 힘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인데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들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조만간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향적인 보호보다는 상향적인 부분으로 좀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조영석 스타께서도 통신 업종에 대해서 통신주에 대해서 상방적으로 긍정적인 답변 주셨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님의 투자에 대한 주, 통신주, 그중에서도 SK텔레콤과 LGU+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타님의 투자에 대한 종목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어제 그 증권스쿨에서 가져나왔던 종목인데요. 그 에이스테크를 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 가운데 이제 KMW와 같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RF 장비죠. 기지국 안테나 관련된 부분들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도 이제 KMW가 있고요. 또 이제 에이스테크도 그 부분 하나가 지금 이제 장비를 보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5G 하게 되면 이제 통신주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이 전국을 더 5G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장비가 시설이 먼저 다 완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100% 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죠. 단계별로 지금 현재 시설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먼저 지금 시설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안테나 부분입니다. 기지국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RF 장비 관련된 부분들에서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게 되면 KMW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3월 중순 쪽에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나서 지금 한 30% 이상 올라가 있고요. 오늘 같은 날도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KMW가 화해 장비를 쓰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스프린트에 납품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적적인 부분도 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갈 수가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 조금 너무나 좀 부담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KMW를 매수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이것이 만약에 조정이 돼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7,000원대 정도로 조정이 된다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가게 된다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가져왔던 게 에이스테크를 오늘 지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 어제 종가가 6,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200원이었는데 오늘 6,000원 근처에서 매수가를 6,000원 근처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6,020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000원 딱 찍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20원 차이로 6,000원까지는 가지 않았고 6,020원에서 올라와서 오늘 6,500원대까지 올라왔지만 장 마감은 6,3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8일부터 상용화가 시작이 됐을 때 이슈되는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신 장비주가 먼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이고 다시 한번 가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5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소사님 투자에 대한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어제 잡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잡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장부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5G 관련주 그 안에서도 에이스테크 꼽아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으니까요. 메모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분과 함께 투자의 대안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장에 오기 전에 4월 첫 거래일이니까 첫 거래일이 오기 전에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젠하고 NK맥스가 합병 소식이 있던데 그렇다면 에이티젠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지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 합병 이슈가 오히려 좀 나쁘게 작용을 해서 더 주가가 하락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영석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 에이티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그 지금 이슈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첨생법이라고 하죠. 첨단 재생의료법에 관련된 수혜주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티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지만 이제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이 합병에 대한 시너지는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부분들은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NK맥스와 에이티젠까지의 그런 합병적인 이슈를 보게 됐을 때 좀 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에이티젠 부분들을 한번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티젠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적인 부분들이 나와서 특히 제약 바이오절 관련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문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에이티젠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꺾여 나갔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로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은 볼 수가 있지만 좀 더 가기 위해서는 세력적인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NK맥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K맥스 차트 보겠습니다. 네. 로엔날파 시스템으로 볼까요? 몇 점이나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죄송합니다. 네. 자, 에이티젠만 일단 보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잘 안 나와서요. 네네. 네, 에이티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네. 시너지는 알 수 있지만 당장의 그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그 부분들이 좀 부분들보다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 상담 필요하시다면은 뭐 언제든지 조영석 스타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은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지배구조 영향 미미 한진그룹주 약세.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또 조영석 스타하고 저하고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한진그룹주들 어제는 일제히 하락세가 나왔지만 오늘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측근인 다른 석태수 대표가 사내에서 연임에 성공을 하자마자 한진그룹 계열사 주가들이 오늘은 조금 또 상승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스타님.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일단 뭐 한진그룹주 계속해서 진통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그동안에 좀 가장 큰 한진그룹주의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오너일가의 좀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 오너일가가 이 대한항공 쪽에서의 주총에서는 좀 완패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이 조양호 회장이 좀 이제 퇴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모습을 보였었고요. 하지만 다음날 한진칼 주총에서는 또 조양호 회장이 완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서류상 이런 뭐 경영권에서는 좀 나타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최측근이 다시 또 대한항공에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진칼 또 한진그룹주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주총이 끝났다라고 해서 대한항공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잘 가고 혹은 한진칼 주가가 다시 밑으로 좀 조정을 받고 그렇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계속 왈가왈부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일단 이렇게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좀 관심을 멀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그룹주들 오늘 약간의 상승은 나왔지만 그래도 이슈가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좀 당분간은 좀 관심을 자제하자라는 상승 타이밍 스타의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톡스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상담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88님의 종목 살펴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접수가 돼 있고요. 11만 500원에 30% 보유 중이신 종목입니다. 계속 가지고 와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상승 타이밍 스타프로 연락을 주셨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참 오랜만에 종목 상담이 들어왔어요. 요즘에 주가 움직임 어떤가요? 일단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조금 쉬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아프리카 TV, 같은 미디어주이지만 이렇게 또 1인 BJ 관련 그런 넷플릭스 쪽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이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것에 따른 지금 부침이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가격이 89,3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이 8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한번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동안에 좀 기대감을 한 몸에 받던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그 기대감 이상의 또 한 번의 이제 발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또 한 번의 발전을 보여주기에는 지금은 대내적으로 조금은 힘에 붙이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은 87,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 손절선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지지받았던 이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지지받았던 가격대가 재차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기관도 외국인도 계속 바스켓 매도라고 하죠.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87,000원 손절가를 지키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디어 엔터주들, 엔터주들은 굉장히 좋지 않지만 그래도 미디어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좀 추가적인 좀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은 강한 게 좀 흠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손절가 87,0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들고 가시면서 전략대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갈게요. 다음 상담도 문자인데요. 0618님께서는 KCI 종목 궁금해하고 계세요. 11,000원에 100%입니다. 앞으로 흐름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매수 가격 보니까 오늘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비중을 전부 실으셨는데 목표가를 좀 얼마로 보면 좋을까요? 네, KCI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먼저 차트를 보고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I 살펴볼게요. 0618님의 종목이고요. 네, 가격대가 지금 11,000원. 이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데 지금 약 수익 중에 있으시네요. 오늘 좀 주가가 7% 상승하면서 수익 전환시켰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오늘 그 수급적인 부분들이 붙어 올라오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특히 그저께죠.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이 종목에 대한 힘이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세력 매집선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이 부분들에 상승한 것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따라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의 힘이 좀 더 올라가다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하지만 이 선이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전 고점이죠. 전 고점이 11,500원을 지금 뚫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상승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부분에 올라가길 때는 만약에 11,5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홀딩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000원대까지도 한번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석 스타와 함께 KCI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은 상승 타이밍 스타와 가겠습니다. 케어랩스 5461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24,800원에 비중 30%.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상장한 지 이제 막 1년이 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쌓였을 것 같은데 처음에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케어랩스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케어랩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화장품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화장품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화장품 하고 면세점하고 같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면세점 쪽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화장품 쪽은 비디비츠를 필두로 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조금은 지금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대형주만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대형주만 좀 관심을 좀 강한 상승세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다른 화장품주들은 그리 지금 좋지 못한 또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또 신규 상장한 이후에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2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의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 고점 영역대인 3만 원, 3만 5천 원대까지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2만 원대의 가격대가 지켜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작년에 기록했던 연 저점 가격대인 17,000원까지도 지금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만 원이 이탈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결국 그동안에 이 케어랩스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것은 역시나 기관의 매수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기관의 매수보다는 지금 외국인의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법은 하다. 하지만 2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랩스 손절가 2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갈게요. 신라젠 조영석 스타와 함께 보겠습니다. 7890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 68,000원, 비중 50%. 절반을 딱 실으셨네요. 최근에 좀 다시 부진한 모습입니다. 6만 원 깨질까 봐 상당히 무섭거든요. 저도. 네. 신라젠 하면은 전문가분들이 거의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올랐네요. 2% 넘게 오르면서 64,300원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신라젠 어떻게 보시나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의 불신이 조금 시장에 좀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이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계속 좀 꼬이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7만 원이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조금 들어온 부분들이 있지만 이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패스트박에 대한 임상 결과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좀 지연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전환사채 물량들이 또 이제 올 안에 나오는 물량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신라젠을 계속적으로 누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세력 매집선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과거 데이터까지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이 지금 차트가 하향하는 세력 매집선이 하향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 만약에 우리가 68,000원대에 50% 비중을 실었다면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수익 구간으로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7만 원 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조금 더 강하게 간다면 이 라인 7만 원, 5천 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점은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68,000원 매수가 위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7만 원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7만 5천 원대에서 나머지를 정리하시고 나오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하지만 7만 원에서 밀릴 경우는 매수가 근처에서 전량 다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라젠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톡스타 2부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까지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퀴즈 정답도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퀴즈 너무 쉬웠죠? 정답은요. 3번. 서울경제TV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3990님, 9637님, 3112님, 2281님, 5829님까지 5분 당첨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스타분들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톡스타가요, 다음 주 월요일 4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로 방송 시간이 변경됩니다. 많은 사랑, 많은 시청 계속해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톡스타가 이제 아침으로 가니까 기존의 톡스타 시간이죠.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던 오후 8시 이 방송 시간대에는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이라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찾아가니까요. 4월 1일 밤 8시 첫 방송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